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뉴욕의 김영환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실장.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이죠. 아이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보내고 계시죠? 방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보면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낭보죠. 대한민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기소되었던 전원을 갖다가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만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시퍼래갖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란 음모다 라고 그야말로 무서운 표정으로서 수사를 지시했고 곧 이어서 타스크포스가 구성되어서 105일 동안에 무려 90군데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갖다가 군 검찰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소했는데 결국 1년 한 몇 개월 만에 오늘 정경두가 장관으로 있는 국방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조차도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제 문재인 씨인데, 네네. 오늘 그 군사법원 판결을 보면, 네. 문재인 씨가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네네. 원자력 산업 파괴하겠다고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네. 전 세계를 돌면서 원전 수출 비즈니스를 한다고 또 떠벌리고, 네네. 우리 군이 내란 음모를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라고 예. 대통령이 규정하면서 네. 또 길길이 날뛰었지만은 네. 택도 없는 이야기했다는 건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 시퍼래가지고 내란 음모 얘기할 때 네. 우리 군 원로 한 분을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 문재인 씨 얘기대로 하자면 네. 한민구 내란 음모 사건인데 네. 한민구는 내가 잘 아는 육사 후배지만은 한민구는 호랑이 같은 군인들이 쿠데타해서 예. 비상 구국 위원회 예. 무슨 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국가적인 최고위 만들어서 예. 최고위 의장 하라 그래도 안 할 사람인데 그 한민구가 내란 음모를 했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라고 일소에 붙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 말씀하신 그대로지 뭘 어떻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과 그들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냐니까 그들의 기본 목적은 사실은 내란 음모가 아니에요. 내란 음모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다가 내란 음모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를 해체하면 우리의 이른바 방첩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 갖다가 장군들 갖다가 다 노예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대충 그림이 이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12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다음 심리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 3월경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김영환 시장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이른바 촛불들과 태극기 집회가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쪽에서 어시어시 과음을 지르고 그다음에 마이크에다가 하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도저히 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린 그림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서 즉 인용이 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옛날 노무현 대통령 마냥 원대 복귀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소요가 벌어질 것이고 그 소요를 갖다가 염두에 둔 군이 계엄령을 발동해서 그 집 밟으려 했다. 이건 내란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자기들 그 합수부에서 105일 동안 조사해봐도 내란은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소를 뭘로 했는 줄 아세요? 내란 음모로 한 게 아닙니다. 기소 자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몽땅 무죄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원전 파괴하는 거나 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핵 능력을 완전 포기함으로 해서 네.
북한에게 우리의 핵 능력을 갖다 바치고 네. 북한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계엄 문건도 네. 군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네. 북한 인민군 앞에서는 네. 기침도 할 수 없는 네. 무력한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 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려낸 가공의 음모설이 네. 성립하지 않는 거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은 네. 이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서 계엄을 선포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계엄을 네. 국회가 제적 과반에 과반 출석해가지고 찬성하면은 네. 대통령은 조건 없이 그거를 철회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예. 국회의 3분의 2가 박근혜를 죽여야 된다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그 국회에서 네. 계엄 해제하라고 요구할 건 당연한 건데 네.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네. 이 군인들이 네. 정치 감각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예. 이건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소요 사태가 군인들이 우려했던 네. 소요 사태가 나면 자 미수령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없앴지 않습니까? 없었죠. 얼마 전에 없었습니다. 예. 미수령도 없애고 계엄도 없으면 내전으로 가면 가는 것이지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이 나서 가지고 네. 국가의 기본 질서를 구축한다라는 거는 네. 헌법적으로 장착은 되나왔으나 네. 가동되지 않는 것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군인들이 습관적으로 네. 뭐 5.18 때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네. 혹시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 감각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디까지 모르는 그 정말 좀 답답한 군인 아저씨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검토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계엄이 선포되면 뭐 24단을 양평에 있는 24단을 포함한 뭐 몇 개 사단이 와서 뭐를 점령하고 방송국 그건 계엄 기본 일반 현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해온 거고. 네. 또 군에 근무할 때 87년도에 저 계엄 선포해가지고 저 서울로 간다 그래가지고 한양대학 간다 그래서 집 사가지고 비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했던 매뉴얼을 한번 점검해본 것에 불과한 것인데 급사. 예. 그래서 뭐 그 계엄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권은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도록 네. 국회에 모일 수 없도록 시위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가가지고서 네. 의견 정족수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예. 안도 포함이 있었다는 가짜 뉴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송영무, 정경두 간이 콩알 많은 그 장관들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군인이 누구 지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금 뭐 누구야 우모식이 뭐 같은 우원식이 다음에 또 누구 우상호. 상호 아니 이인영이 어. 계엄령 어리버리 선포해놓으면 광화문에 오는 탱크 위에 제일 먼저 올라갈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대기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무슨 탱크 끌고 나올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이 현실을 무시하고 네. 어마어마한 음모를 만들어서 군에 덤태기 씌우고 군인들을 병신 만들었죠. 그 병신 만들기 성공해서 그 기무 사령관 그 양반 뭐 이재수 사령관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년식. 지금 대한민국에는 송영무 뭐 김정은이 집어넣으라고 말도 못하는 정경도 이런 라인업으로 완전히 빽빽하게 다 돼 있는데 어디다 대고 무슨 탱크 끌고 광화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김영환 실장이 피를 토하듯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되어 있고 77조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음에 77조 5항에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150명 찬성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갖다 목 자르자고 찬성표 던진 사람이 234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이요. 그리고 네. 이 정권이 교묘하게 또 여론조작 하나 한 거 있잖아요. 뭐요? 80년 5월에 네.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네. 국회를 해산시켰다 그러는데 그거는 네. 적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벌였던 쿠데타예요. 거예요. 그거는 계엄이 아니에요. 군사 쿠데타를 벌여서 의회를 해산했던 것이지. 네. 그래서 나중에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쿠데타 했다고. 네. 지금 저 신군부 육사 11기들이 해서 네. 국회 해산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감옥 다 간 걸 알고 육사에서 그걸 다 배웠는데 네. 지금 2017년에 그래 대한민국 육군 장성 중에 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들 끌고 와가지고서 어디 삼청동에 가둬놓고 국회 해산시키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박근혜를 옹호하겠다고 나올 사람이 2017년에는 전두환 장군 같은 사람 20명이 일선 사단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도 계엄 선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 네. 뉴스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군인들 괴롭힌 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 판명된 거지 뭐.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 아닌가요? 그 법률은 고무줄처럼 자기 편하는 대로 하는 법률이니까 그 고무줄 율사들이지 그 법률가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보면 아주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판결이 나서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도 다루질 않으니까. 안 다룹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월급 10% 갖고 내란 음모다 하고 그야말로 누명을 씌워서 군을 갖다 병신 만들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저 북한에 빨갱이들을 잡아야 될 기무사를 갖다가 지금 안지사가 안희정 지사가 아니라 안지사는 안보지원사령부가 안지사입니다. 안지사 만들어서 등신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야말로 저 좌파 친구들이 와서 다 메인 컴퓨터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라 만들었던 것을 문재인과 그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 심판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지가 앞으로 제일 궁금해요. 뭐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니까 찾아봐야죠. 아니. 참 놀랍게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좌파들이 자기들이 보면 그 법의 틈새, 법의 허점을 찾아내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당시 대표가 2012년에 만들어 놨던 것이 국회 선진화법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제적 5분의 3, 즉 180명이 있어야만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우리 배운 게 있잖아요. 좌파들이 허점을 이용한 거예요. 전원회의에서는 이게 5분의 3, 180명이 필요하지만은 상임위 단계에서 5분의 3 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 단계에서 하려면은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163명만 있으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잔꾀죠, 잔꾀. 아니 잔꾀인데 법에 허점이 있다면 우리 저 자유우파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범보수가 163석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패스트 트랙 태워서 모든 것을 마치 지금 현재 문희상 하듯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종북주사파들한테 이게 천기를 누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너희들이 한 거니까 우리 똑같이 할 테니까 한번 막아봐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되겠네. 예, 결국 내년 총선에서 163석 얻으면 됩니다. 자, 네. 우리 김영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